여러분, 혹시 한 사람의 꿈이 수천 년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네 개의 거대한 제국에 대한 놀라운 예언,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에 꾼 꿈이 앞으로 등장할 세계 제국들의 미래를 담은 지도 같은 거였다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바빌론인데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밤 아주 강렬하고 무서운 꿈을 꿨는데 글쎄 깨고 나니 끝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왕국에 똑똑하다는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알아내지 못했죠. 바로 그때 예언자 다니엘이 나타나 그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신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설명한 신상의 모습은 정말 특이했어요. 머리는 번쩍이는 순금, 가슴과 팔에는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다리는 아주 단단한 쇠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은 쇠와 진흙이 뒤섞여서 좀 불안해 보였어요. 자, 바로 이 각기 다른 재료들, 이게 바로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푸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 금속 하나하나가 앞으로 역사에 등장할 거대한 세계 제국들을 순서대로 상징하는, 말하자면 예언으로 된 역사 지도였던 셈이에요. 자, 그럼 신상의 맨 위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황금으로 된 머리, 바로 첫 번째 제국, 황금의 제국 바벨론입니다. 예언의 첫 번째 단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순금으로 된 머리가 상징하는 건 바로 바빌론 제국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왕에게 직접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그 금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제국,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와 화려한 문화로 고대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로 그 바빌론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바빌론의 부가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었다는 건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돼요. 그가 쓰길 바빌론 신전에 있던 금의 양이 무려 800달란트나 됐다고 하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 바빌론이 왜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신상을 따라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황금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은과 노수로 상징되는 다음 제국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죠. 보시면 금머리 바로 아래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 상징들이 역사랑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는 세계 최초로 은화를 세금으로 걷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쌓았거든요. 그래서 은의 제국이라는 상징이 딱 맞는 거죠. 또 그 뒤를 이은 그리스는 어땠나요? 바로 그 유명한 청동 갑옷과 무기로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노세 제국이라는 예언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제국들을 힘으로 압도해버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네 번째 제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철의 제국, 로마죠. 이제 드디어 예언의 지도가 거의 완성됐어요. 금, 은, 놋을 지나 신상의 다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리를 이루는 재료는 바로 강철 같은 쇠입니다. 예언이 가리키는 네 번째 제국, 그게 바로 로마였던 거죠. 예언에서도 이 네 번째 제국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쇠같이 강하다. 이 쇠가 모든 걸 부수고 빻아버리는 것처럼 이전 제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걸 정복할 거라는 뜻이었죠.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저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이 쓴 글이에요. 마치 이 예언을 알고 해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거든요. 금, 은, 노스의 형상들, 즉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철의 군주국 로마에 의해 차례로 부서졌다. 와, 정말 역사가의 통찰이 예언의 흐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로마의 그 철과도 같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전설적인 군사 조직 레기온 덕분이었죠. 딱 8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분대에서 시작해서 100인대, 대대를 거쳐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전투기계인 군단으로 완성되는 이 체계.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부숴버린 로마의 철주먹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군단 하나가 지원 병력까지 다 합치면 무려 6,000명에 달했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막강한 군단들이 있었기에 로마가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어떤가요? 이 고대의 꿈이 정말 누군가 미리 그려놓은 역사 지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기원전 605년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539년 메데 페르시아, 331년 그리스, 그리고 168년 로마가 패권을 잡기까지 이 네 제국이 차례대로 등장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죠. 정말 역사가 이 예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흘러온 것만 같아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 고대 왕이 꿨던 꿈 하나가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질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역사가 정말 누군가 써놓은 각본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